네,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LH 본사 등 16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지난 2일 의혹이 제기된 지 꼭 7일 만인데요. 내일 오후쯤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이 제보를 통해서 LH 직원들이 연루된 토지거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LH만 그랬겠느냐, 광명 시흥만 그랬겠느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 지금 투기 관련 제보가 꽤 들어올 것 같은데요. 투기 관련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확실한 증거가 있진 않아서 저희가 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예. 지난주 말 기준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2건 추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증은 또 다른 네, 문제가 네, 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지금 민변이 의혹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일주일 전에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금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저희가 수사를 빨리 할 거였으면 그 형사 고발을 먼저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사건이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네. 또 수요일 날 경찰청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압수수색 할 거라고 예상은 됐고요. 그래서 예. 수사가 크게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이제 수사본부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토지 개발 관련한 그런 의심 사례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주체가 국토부인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실태 조사는 정보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할 수밖에 근데 이제 실태 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LH 공사 자체 그리고 국토부 자체의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 전체적인 실태 조사, 강제 수사, 감사원 결과 모두 모아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비리 구조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국회에서 최종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 더 여쭤보면, 워낙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걸 검찰이 해야 되는지 경찰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소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어떤 게 좀 꼭 필요할까요?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수사의 중요한 점은 이게 미공개 정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건 강력하게 추정될 수밖에 없고요. 네. 업무 관련성이에요. 업무 LH 공사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예. 근데 이제 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을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형사고발을 1차로 안 들어간 거고요. 결국은 그 업무 관련성에 대한 수사기관이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변창흠 교통부 장관은 적어도 이번 건에 한해서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판단은 예.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은 본인이 투기를 안 해봤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투기 시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그 업무 관련성이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한 기자회견 예.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 3, 4명, 그리고 이제 특히 민간인 포함하면 5명까지 늘어납니다. 네. 7명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대출 60%를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예. 60%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는 거는 단기간 내에 뭔가 이걸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창흠 장관이 그렇게 정보를 몰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네. 민변에서 들여다본 결과는 여러 명이 지분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을 60%까지 받아서 하는 거는 뭔가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투자하기 힘들다. 네. 이런 정황들은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조사 대상들 가운데 지금 LH도 그렇고 직원들, 가족들 정보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거부하는 분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강제할 방법이 저희도 어제 검토를 해봤어요. 예. 그 개인정보법상 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이걸에서 필요하다라고 의결을 하면
굳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지금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개하도록 의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 예.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LH공사 직원이 10,000명이에요. 네. 10,0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10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많지는 않죠. 예. 예.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10,000명 중에 9,990명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던 거는 이게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9,990명이 동의를 했으면 99.9%는 일단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9.9%가 개인 동의 확인을 하면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거래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1차적으로 전수조사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분들께서 걱정이 되는 거는 그 10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10분은 이제 사실 저희가 했던 건데 등기부 열람해서 그 등기 명의자랑 이 10분이랑 동의를 한지 일일이 대조해 보는 수밖에 예. 없습니다. 만약에 일일이 오히려 좀 대조했는데 좁혀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좀 10명으로 좁혀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대조했는데 동일이 나온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자 지금 뭐 10,000명 중에서 이제 9,990명이 동의를 했다. 근데 뭐 댓글도 그렇고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럼 그 9,990명에 대해서 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이럴 게 아니니까 차명으로 한 경우 이렇게 인적으로 출발하는 경우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결국 의심이 되는 땅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뭐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10분은 땅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적 조사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 부동산 정보가 못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명 거래를 확실하게 막는 방법은 저희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재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를 할 때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이 법령이 실제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그냥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못 돌려받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실명으로 거래를 안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럼, 법적 근거가 예. 부동산 실명법을 그렇게 대법원에서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런 관련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차명 거래했을 때 그 사람한테 못 돌려받게 하면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970년 강남 신도시 개발서부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법률을 안 만들죠. 왜 이 법률을 안 만들까?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공직자의 부동산 차명 투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하는 국회 내에도 이해관계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걸 제가 이제 확답할 수는 없는데 예. 국회가 이 부분에 거리낌이 없다면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면 예. 차명 거래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 이게 실명으로 거래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판례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차명으로 거래했을 때. 차명으로 네. 거래했을 때, 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하는 데 중점을 모아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아마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총리실에서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가 먼저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이 조사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변 측에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들리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제 거절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 맨 처음 저희가 정확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희가 기억한 바로는 사후 검증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한 이상 사후 검증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 네.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시민단체 민변과 참여연대라는 그 시민단체의 그 목적 자체가 예.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 감시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부에 들어가서
실태 조사 결과를 실제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정부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절하냐? 예. 시민단체 사람이 정부위원으로 들어가서 사후검증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라는 또 반론이 있었고요. 근데 예. 결론은 후자가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요청까지 한 것 같은데 아, 그와 관련 네. 조금 설명드리면 예, 예. 그 이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등기부하고 LH공사 명의를 알게 된 게 홈페이지에 다 LH공사 명단이 뜹니다. 직원 명단이 있죠. 예. 그거랑 유사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네. 매우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가 돼요. 아,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정부가 은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정부에서 은닉하거나 감추려고 하면 직무유기나 증거은닉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예. 나오면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변에서 보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지금 보면 수법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뭐냐면 토지를 쪼개거나 아니면 이제 멀쩡한 땅에 나무를 아주 어린 나무를 심거나 또 영농계획서는 굉장히 이제 대충 제출해도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자금은 빚을 내서 대출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투기 수법 자체가 좀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토지 보상의 체계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투기 환수 부분이죠. 근데 네. 투기 환수 부분은 좀 긴 얘기니까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예. 예. 근데 또 하나가 지금 약간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그 허위로 농사를 짓는다는 네. 허위 영농 계약서를 만들어서 음. 농지 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 농지법 위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회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그러니까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토를 가질 수 있게 그렇습니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지금 가장 허탈하고 화나는 분들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터를 잡고 사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아까 나무 심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형질 변경해서 땅을 갈아엎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거 땅 갈아엎으니까 새로운 작물을 심으려나 보다 인근 주민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계약이 불법에 의한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계약을 혹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예. 그 현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허위로 농사를 짓는 걸로 했으면 농지법 위반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 간 거래로 보면 예. 기존에 농지를 팔았던 농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거짓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이 농지를 사간 거 아니냐, 이거 농지법 예.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그 농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예. 그저께인가 어젠가 H공사에서 실제로 농민분들이 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지는 있는 거군요. 네,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뭐 법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지금 이 관련 법들이 뭐 선언적인 경우도 많고 이해 충돌 같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뭐 직무상 알게 된 이런 단서가 많아서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입증이 확실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있으니 무죄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서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봐 지금 국회에서 뭐 관련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처벌 강화 말고 이런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는 법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겁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이제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비밀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 부패방지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그냥 뭐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했다. 감으로 했다. 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문제가 있는 네. 거고 지금 국민들 이제 관심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냐? 근데 형사처벌이 안 되면 몰수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그
그 투기 혐의자들의 투기 이익은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음. 지금 현재 거기가 가장 큰 쟁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뭐 정세균 총리도 무관용으로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있는 법으로 처벌할 때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의혹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예. 부패방지법 위반하고 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이거 소급적으로 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형사처벌은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처벌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네. 뭐 부진정 소급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건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아직 농사를 사두기만 했을 뿐 투기이익을 회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투기 이익을 회수를 했으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 이제 또 소급 입법에 의한 그 재산권 박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 건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이 LH 공사 직원이 아직까지는 투기 이익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기 투기 때문에 자체는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소급할 수 있다는 게 부진정 소급이라는 얘기죠. 입법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행정적으로 소급을 할까? 네. 그 부분이 이제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예. 현재 그 허위 용동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이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네. 예를 들어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시흥시장이 그 해당 투기 혐의자가 만약에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않고 가짜 허위 용농 계약서를 근거로 농지를 취득했다라는 건 입증이 가능하면 매각 처분 명령이 가능합니다. 팔아라. 네, 팔아라. 근데 또 여기에 또 한계가 뭐냐면 팔아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안 팔아도 돼요. 그럼 예. 안 팔았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 시흥시장이 안 팔았을 때는 토지 매매 대금의 5분의 1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한 5년 지나면 원금은 회수할 수 있죠. 네.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투기 이익은 환수가 안 되는 또 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처벌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샀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거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이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 직접적인 부서가 아닌 데서 근무한 경우가 지금 꽤 많다 보니까 네. 이 업무 관련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입증이 중요한데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분명히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어야 투기이익으로 환수를 하잖아요. 아니면 잘못하면 몰수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사놓은 농지조차도 몰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걸 또 막아야 돼요. 본인은 이 업무 관련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는. 근데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아, 이건 수사기관의 숙제군요. 네. 예. 자, 또 하나 여쭤보면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뭐 다 대조를 해볼 텐데 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여기 땅 좀 사서 나중에 나랑 돈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차명거래예요. 그래서 차명거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게 예. 그럼 바꾸면 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명거래가 뭐냐면 돈은 A가 공직자가 네. 부담을 했는데 실제 명의는 B가 그렇죠. 비명의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금 거래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거래로 조사를 해야 네.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조사 대상 범위나 뭐 시기 두고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게 2018년 12월이고 그래서 지금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뭐 5년 정도 범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5년으로 정해진 이유가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LH 공사가 그 개발 토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무렵에 2기 신도시가 얼추 공사가 끝나고 네. 이제 토지 개발은 끝나고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H 공사는 이제 또 신도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이 2013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뭐 LH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뭐 광명시 얘기도 했었고요. 도로공사에서도 뭐 관련 의혹에 있다가 파면된 공무원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 조사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계속 지금 불거지는 상황인데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 모든 기관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기관 해서 어디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왜냐하면 인력이 허용하는 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 강남 신도시 때부터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그리고 2000년대 2기 신도시, 판교동탄. 네. 이 지역에 계속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동안은 몇 사람 처벌받고 만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투기이익도 환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정말 국민들께서 제대로 하고자 하신다면 예.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더 많이, 많을수록. 최대한 많이. 예. 네. 자,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앞서 이제 1, 2, 3기 다 저희가 보면 그때마다 항상 투기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벌도 받았는데 이번 3기 신도시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도시가 사실 국민들 그 집 때문에 만드는 건데 이게 투기 온상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것은 본인의 지위 예. 그리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유는 그 지위와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기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투기 이익을 작게 만들면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결국은 이제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이익을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잘 잡아내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법망을 빠져나갈 요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익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 지금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뭐 몇몇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국민적인 불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염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몇 사람 처벌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몇 사람 처벌되는 대신 몇백 명, 몇천 명이 투기이익을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거를 형사처벌의 관심을 주시기보다는 이 투기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LH나 SH 있다가 나가서 다른 관련 뭐 부동산 부동산 그 투자 회사라든가 이런 데로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후에 뭐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도 고민인 것 같은데요. 차제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렵죠. 저희가 예. 기자회견 때 14분 얘기했는데 또 그중에서 2분은 전직이라는 거예요. 전직. 그러니까 퇴직한 공무원하고 현직 공무원들하고 이분들하고 또 정보 교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LH 공사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또 거기 공사 나름대로 또 정관 예우가 또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불공정한 정관 예우 아니면 불공정한 정보 공유 이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지도 결국 이제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할 일이 굉장히 네. 많군요. 예. 사실 뭐 이런 공기업 직원들 뭐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통제, 공정성의 문제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 나는 사경제 활동인데 제한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관련해서 뭐 국회가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